네, 진로진학 파트 컨설턴트 교육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과거 입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영재고 입시 우리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죠? 평가까지 치렀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많이 힘드셨죠? 자, 이제 조금 참아봅시다. 이 두 번째 시간으로서 과거 입시입니다. 영재고 입시를 알았다고 한다면 과거는 조금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좀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달 동안 한번 우리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입시 이해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입시 이해하기. 자, 이번 교육 영상은요, 특히 두 가지 방향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집 요강 특징입니다. 앞서서 영재학교 우리가 입시를 알았기 때문에 과거 입시는 좀 더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 요강 특징들을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기소개서. 과연 과거 자기소개서는 과연 어떨까? 마찬가지 영재고 자기소개서 한번 해봤다고 한다면은 과거 자기소개서 아주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집 요강 특징. 자, 과거 입시는요, 크게 1단계와 2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물론 1단계 학생 입장에서 지원하기 앞서서 먼저 학교단 추천을 받아야겠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과거는 광역 단위로 학생들을 선발을 합니다. 전국 단위가 아니죠. 물론 강주에 거주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과거를 다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강주가 아닌 나머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거주지에 과학고가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러면 반대급부로 학교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매년 그 지역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을 받았잖아요. 당연히 뭐예요? 학교장 추천까지 받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 지역에 있는 중학교의 어떤 상태, 상황 충분히 알고 있다. 즉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은 학생들을 아무나 추천할 수가 없는 게 또 과거 입시의 어떤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단계 학생들 같은 경우 1단계에서 어떻게 설명하냐? 학생들이 제출한 서류죠, 그죠? 서류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이렇게 학생들이 서류를 제출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 서류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겠죠, 그죠? 학생뿐만 아니라 자기소개서, 그다음에 추천서까지.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네, 맞아요. 방문 면담이죠. 방문 면담을 한다든지 학교로 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추천하신 선생님의 전화를 통해서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라든지 학생한테도 물론 전화를 통해서 어떤 학교는 뭐 그 친구한테도 뭐 알아보는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떤 절차를 밟으면서 과연 학생이 제출한 이 학생부 자격소개 추천서가 정말인가 아닌가에 대한 서류에 대한 검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5에서 2배수의 학생들을 이 1단계를 통해서 선발하고 난 다음에 2단계 면접평가로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럼 이 2단계 면접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2단계 면접평가는 뭐 아시다시피 수학과학 관련된 어떤 학교가 수학과학 관련된 어떤 질문 문항을 준비를 하죠. 그러면 학생들이 대기실에서 그 문항을 풀고 난 다음에 면접관 앞에서 답변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뭐 수학과학 뭐 수중 같은 경우에는 중등 심화를 했다고 한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1단계만 통과하게 된다면 사실 2단계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물론 1단계가 중요합니다. 때문에 영재고랑 조금 다른 게 영재고는 뭐 어차피 1단계 서류 평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과거는 1단계 서류에 대한 평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또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도 영재고보다 조금은 까다롭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학교별로 도대체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면 학교별 전형 특징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서울 지역 한번 볼까요? 서울 지역 세종가구, 한승가구 같은 경우에는 1단계, 2단계. 여기 보면 제가 1-1단계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어떤 학교들은 1단계에서 1단계 내에서도 2단계를 거치는 학교들이 있죠. 요 밑에 보시면 인천이라든지 충남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인천 지역에 있는 학교들과 충남가구 같은 경우 이런 형식을 취하죠. 자, 한번 간단하게 빨리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서울 지역 같은 경우 세종가구, 한승가구입니다. 뭐 1단계에서 서류평가 출석 면담을 통해서 1.5배수를 선발하네요. 내신 성적은 당연히 수학과학 성적 반영되는 겁니다. 수학과학 내신 성적이 이제 성취도가 반영되겠죠.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반영되지만 1단계 통과하고 난 다음에 2단계 소집 면접에 가게 되면은 3학년 2학기 성적이 반영된다는 게 특징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경기국가고입니다. 경기국가고 같은 경우에도 1단계에서 서류평가 면담을 통해서 진행되고 내신 반영은 자유학기제를 제외한 최근 4개 학기 성적이 반영되죠.
3학년 2학기 성적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경기 북가고는 3학년 2학기 성적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죠? 물론 이것도 요 전형 방식은 제가 2018학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2019학년도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한번 지켜봅시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경기 북가고는 진행되고, 자, 인천 지역입니다. 인천 지역은 인천가고와 진상가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인천가고 같은 경우는 서류 평가로 2배수의 학생들을 일단은 먼저 선발을 합니다. 그죠? 내신 방향은 자유학기를 제외한 최근 4개 학기 성적이 반영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2배수를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그 서류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확인하죠. 방문 면담을 통해서 1.5배수를 2단계로 넘긴다는 거죠. 그래서 2단계는 소집 면접. 당연히 또 2단계 가서는 3학년 2학기 성적이 반영된다는 거. 진상가고는 1단계 서류 평가에서 2.5배수 학생들을 선발한다는 게 인천가고와 차이점이네요. 그죠? 자, 광주가고입니다. 강원가고입니다. 강원가고는 서류 평가 및 출석, 방문 면담을 1.5에서 2배수로 학생을 선발하는데, 이 학교는 내신 반영이 학기마다 조금 다르네요. 그죠? 2학년 1학기 때 30%, 2학년 2학기 때 30%, 3학년 1학기 때 40%. 하지만 3학년 2학기 성적은 반영되지 않네요. 자, 충남가고 서류 평가입니다. 그 내신 반영은 자유학기 제외한 최근 4개 학기 성적이 반영되고, 이 학교도 같은 서류 평가를 통해서 이제 소집 면담, 방문 면담을 100명, 방문 면담을 몇 명을 이렇게 소집 면담, 방문 면담 한다는지는 서류 평가에서 몇 명을 이렇게 추려낸다는 말은 없네요. 대부분 학생들이 다 소집 면담, 방문 면담, 지원자 대부분 다 소집 면담, 방문 면담을 치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통해서 100명 내외의 학생을 2단계 전형으로 넘기게 되는 거죠. 자, 충북가고입니다. 충북가고는 서류 평가 및 면담으로 1.7배수 학생들을 선발하고 자유학기 제외한 최근 4개 학기 성적을 반영하면서 이제 2단계 창의성 면접을 1.7배수 학생들을 넘기게 되네요. 자, 이런 식으로 참고로 보시면 돼요. 대전동신가고도 특별한 거 없죠, 그죠? 없고, 물론 2단계에서 방문 면담인 소집 면담을 한다는 게 조금 차이네요. 이 학교는 1단계에서는 그냥 서류 평가를 진행하고 1단계 2배수가 통과되면 바로 2단계에서 방문 면담 및 소집 면담으로 학생들을 선발한다는 거, 그게 특징입니다. 자, 경북가고입니다. 경북 지역에 경북가고, 경상가고 2개 있죠. 똑같네요, 그죠? 특별한 건 없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한번 나머지를 한번 볼까요? 대구 1가고도 마찬가지네요. 특별한 이수사항은 없습니다. 보시면 아실 것 같고, 울산 가고도 1.5배수 학생들을 서류 평가 출석 면담으로 진행하는데 최근 4개 학기 성적 그죠? 학기별로 좀 다르네요. 그죠? 이렇게 한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남 가고 경남 지역에 있는 경남 가고 창원 가고입니다. 조금은 다른 지역 좀 차이가 있죠. 서류 평가로 250명 내외를 소집 면담 대상자로 선발을 하는 거예요. 창원가고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교과 성적을 통해서, 창원가고는 교과 성적만 가지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류 검증 및 사진 방문 면담할 대상자를 선발하고 난 다음에 소집 면담, 그 다음에 창원가고는 서류 검증 및 사진 면담, 방문 면담으로 2배수 학생, 경남가고는 160명 내외로 학생들을 2단계 전형. 여기서 조금 차이가, 얘네들은 소집 면담을 통해서 2가지로 학생들을 선발하죠. 인성 면접 대상자와 그 다음에 창의 인성 면접 대상자, 이렇게. 인성 면접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서류와 소집 면담으로 이 친구의 수학과학 역량을 평가했다는 거죠, 그죠? 하지만 나머지 학생들은 뭐예요? 수학과학 관련된 어떤 창의 인성 면접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 창원가고도 마찬가지죠, 그죠? 내신 성적 반영 방식은 조금 퍼센트가 조금 다르죠, 그죠? 1단계와 그 다음에 2단계 통해서 보면 3학년 2학기 성적까지 반영된다는 게 이 학교들의 어떤 경남 지역에 있는 과거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산가고는 부산 지역이죠. 부산가고, 부산 1가고가 있습니다. 서류평가 및 방문 또는 출석 면담으로 1.5배수, 최근 4개 학기 성적이 반영된다. 특이사항 없네요. 전북가고는 최근 4개 학기 성적이 반영되는데 학기마다 조금 다르다. 그죠?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전남가고도 똑같죠. 그죠? 그 다음에 제주가고 최근 3학기 성적이 반영되고 2단계 넘어가서는 3학년 2학기 성적이 반영된다. 모집 요강 이렇게 크게 이런 특징들이 있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 이제 이렇게 모든 학교들이 1단계, 2단계를 통해서 크게 차이가 없죠, 그죠? 1단계에서 서류 평가, 면담, 서류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 학생 방문 면담이라든지 소집 면담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서 1.5에서 2배수의 학생들을 선발하고 난 다음에 2단계 전형으로 넘긴다. 이게 크게 특정 지역에 특징 있는 학교들이 있지만 큰 틀로 놓고 본다면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뒤로 한번 다시 한번 넘어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어, 과거 입시 같은 경우에는 1단계, 2단계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놓고 본다면 1단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단계 전형이 정말 중요합니다. 학생부 자기소개 추천서. 근데 사실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작성했던 어떤 주관성이 들어가 있는 글이고 물론 학생부는 결과만 기록되어 있는 학생들이 뭐 1학년, 2학년, 3학년 뭐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비교과 활동까지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과거에서는요. 추천서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교사 추천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이게 경기 북과고 교사 추천서인데 물론 이게 학교마다 교사 추천서 양식이 좀 많이 달라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내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목표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자기소개서도 물론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교사 추천서를 한번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어차피 여러분들 뭐 지금 제자들이 관리하고 있는 학생들이 나중에 과거로 입시 원서 쓸 때 뭐 그 수학과 선생님들이 이런 기준으로 통해서 학생들을 평가한다라는 거 이런 것도 학생들한테 알려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이라든지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이걸 추천서를 한번 보여주면서 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한테 평가를 받는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학교 생활을 해라.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안내해 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경기 북과고 교사 추천서를 한번 볼게요. 아유 보시면 정말 까다로워요. 수학 또는 과학 학습 역량, 지원자의 내적 역량과 특성에 잘 나타나게 아래 체크리스트를 표시하되 총합이 20 이하가 되도록 분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냥 뭐 강한 5점 다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철하게 학생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라는 얘기죠. 뭐 이런 내용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아주 학생들을 아주 객관적으로 평가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500자로 구체적으로 항목 두 개를 골라서 구체적인 사례를 띄어쓰기 포함해서 500자 이내로 작성해라. 그러면 장점은 잘나네 뭐 이렇게 위에서 뭐 5점을 줬던 강하게 5점을 체크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500자로 작성을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창의적 문제 근력. 좀 전에는 수학과학 관련된 걸 묻는다고 했다면 이제는 이 친구의 창의성을 대해서 또 묻게 된다는 거죠. 총합이 22 이하가 되도록. 새로운 것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고 매사에 호기심을 보인다. 기존의 사고에서 탈피하여 참신하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산출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항목 두 개를 골라서 500자로 작성해라. 아주 까다롭게 추천서가 기록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은 영재학교보다 추천서가 더 까다로워요.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역량까지 체크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500자로 또 작성해라. 그 다음에 보시면 또 인성까지. 네, 장난 아니죠. 예. 이런 식으로 까다롭게 추천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이 내용과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같이 평가하고 이 친구의 어떤 우수성을 또 방문 면담을 통해서 평가를 한다는 거죠. 즉 과거 같은 경우 영재고와 다르게 영재고는 뭐 2단계 뭐 이런 거 아시겠지만 뭐 수학과 인계성 검사를 하고 또 면접까지 치르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지만 사실 과거 같은 경우는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서류에 대한 어떤 까다롭게 서류를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입시는 1단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1단계를 통과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2단계 가서는 사실상 1단계를 통과했다고 한다면 그 정도의 서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친구라고 한다면 충분히 2단계에서 그 과거에서 준비한 수학과 질문들을 충분히 답변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이 과거 경쟁률을 한번 볼까요? 자, 크게 보시면은 어때요? 다들 지원자 수가 줄어들었죠. 예. 사실 특목고 여사고 입시가 2015학년도 소위 말하면 이제 성취평가제에서 첫 번째 해에 그 2015학년도 이전에 2014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내신으로 학생들을 선발했지만 석차 등급으로 학생들을 선발했잖아요. 근데 2015학년도부터는 사실은 학생부에 석차가 없었기 때문에 성취도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 2015학년도는 A만 성취도 수학과학에서 A만 받는다고 한다면 충분히 학생들이 많이 지원했기 때문에 그때는 상당히 지원자 수가 많았어요. 그러면서 근데 과거가 점점 갈수록 약간은 이제 단순히 수학과학 A 성취도를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추천서, 서류에 대한 어떤 까다로움, 여러 가지 어떤 자기소개서도 상당히 중요해지고
추천서가 중요해지다 보니까 학교에서 어떻게 되면 준비되어진 학생들만 지원하는 경향이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8학년도까지 오면서 점점 이제 안정화가 좀 거품이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과거 입시에 상당히 거품이 빠졌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019학년도 올해 과고 정기 모집에서 과고를 선발하기 때문에 나머지 자사고는 후기 모집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자사고를 목표하는 친구들도 과고로 지원할 만하다. 그래서 올해 2019학년도 과고 과연 경쟁률이 어떻게 될까? 지원자 수가 어떻게 될까? 한번 지켜볼 만하겠죠. 과연 이 작년에도 막 줄어드는 분위기였는데 과연 이 숫자가 줄어들 것이냐 아니면 증가할 것이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아무래도 제가 감히 예상해 본 건데 크게 많이 증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차피 과거와 이렇게 준비되어 온 학생들만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 막 지원하는 그런 학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도 보면 결과를 보면 전체 지역에서 보면은 뭐 부산인 가고 보면 3명이 증가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거 증가했다고 볼 수가 없죠, 그죠? 울산 가고 같은 경우에는 모집 인원이 12명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학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죠, 그죠? 보면은 뭐 창원 가고 5명 증가했다고 하지만 사실 이게 과연 증가했을까? 전반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과거도 800명 정도 감소한 어떤 그런 결과가 보였다. 과연 2019학년도에는 과연 어떻게 될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뭐 모집 요강 특징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하실 것 같은데 이제는 두 번째로는 자기소개서 특징,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소개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특징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뭐 크게 과거 같은 경우에는 지원 동기, 그다음에 진로 계획, 수학 활동, 과학 활동, 뭐 자기 주도 학습 과정을 또 묻는 학교도 물론 있고요. 그다음에 인성, 독서 활동도 묻는 학교도 있죠. 그다음에 또 학교마다 약간 특징들이 있는 기타 항목 제가 이렇게 기타 항목으로 항목을 분류해 봤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크게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물론 이 파일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죠? 뭐 대표적으로 한번 볼까요? 강원가고 같은 경우에는 지원 동기 진로 계획 해가지고 한 800자로 적는 또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수학 활동 천자, 특이하게 과학 활동 표로 이제 각각 뭐 과학 활동을 3개로 이내로 표로 50자로 간략하게 작성하고 난 다음에 850자 하나의 사례를 좀 850자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라 뭐 이런 내용이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인성 부분 400자 뭐 이렇게 학교마다 조금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샘플로 강원가고랑 그 다음에 대전 동신가고죠. 아마 대전 동신가고 두 가지 여러분들 아마 교육을 아마 또 별도로 할 텐데 그 두 개의 어떤 자기소개서 질문 문항을 가지고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어차피 과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영재고 자기소개서 작성법이라는 어떤 강좌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자기소개 작성하기에 앞서서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게 있죠. 그거 한번 영상을 한번 참고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과거 자기소개서 문항을 보시면은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그러면 강원가고와 그 다음에 대전 동신가고 한번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홍하고 자기소개서 한번 보겠습니다. 강홍하고 자기소개서 자 1번이죠, 그죠? 먼저 여러분들이 볼 때 자기소개서 전체를 한번 봐야 돼요. 전체. 과연 어떻게 질문 문항이 구성되어 있는지. 자, 1번부터 살펴보면 1번 뭐 아시다시피 지원 동기입니다. 우리 영재고 입시에서 충분히 영재고 자기소개서 충분히 봤잖아요, 그죠? 지원 동기, 진로계 600자 이내로 학생하라.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에는 수학 분야죠, 그죠? 수학 분야에서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탐구 경험과 활동 사례 묻는 교조. 그 다음에 3번을 한번 볼까요? 3번은 뭐예요? 3번은 과학이죠, 그죠? 과학 분야.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그 다음에 4번, 마지막 4번은 인성입니다. 쉽죠, 그죠? 지원 동기.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원 동기입니다. 그죠? 지원 동기. 지원 동기는 뭘 한다 그랬죠? 영재고에서 우리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그죠? 지원 동기. 지원 동기. 절대로 뭐예요? 미래의 모습을 얘기하지 말자. 학습 계획과 진로 계획에서 미래의 모습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원 동기는 뭐냐? 지원하게 된 동기의 과거 특성에 연계해 적어라.
너의 수학적 과학적인 역량을 한번 얘기해봐라. 네가 왜 우리 학교에 과거에 얼마나 아이인지 한번 보자. 너 어떤 사람이니? 난 이런 사람이에요. 라는 걸 보여줘야죠. 그죠? 사람이다. 수학적 이런 역량이 있다. 이렇게 내가 지원도 이런 역량을 키우면서 내가 과거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나는 가공가고에 가야 된다. 그래서 뭐야? 들어가서 나는 이런저런 공부를 할 거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뭐야? 이런 사람이 될 거다. 뭐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죠? 뭐 1번 충분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재고 입시를 하면서 설명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2번 볼까요? 수학 분야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탐구 경험. 이게 좀 난감할 것 같아. 학생들을 보면 잘 이게 내용이 없죠. 그죠? 아마 영재학교 자소서를 하면서 좀 많이 느꼈을 거예요. 아이들 수학 분야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요게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봐야 돼. 지금 뭐 중산다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이게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뭐 끄집어 줘야 될 것 같고,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년 관리하는 샌더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학생들한테 주지를 시켜주면서 네가 평상시에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라, 아니면은 수학 관련된 활동이라든지 교내 대회라든지 이런 걸 참가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해놔라. 그리고 그게 내한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 부분을 메모할 수 없기 남기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중3 때 그 사례를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학 분야에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탐구 경험. 아이들 보면 대부분 다 수학 관련된 활동 미비합니다. 없어요. 그럼 어떤 내용들을 적으면 좋을까요? 첫 번째,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수학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럼 네가 공부하면서 뭐야? 어려웠던 단원이 뭐야? 개념이 뭐야? 어려웠던 개념을 네가 어떻게 해결했어? 이것도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나중에 네가 뭐야? 고등과정과 심지어 대학과정에 어떻게 이 내용들이 어떻게 활용될 것이란까지 네가 공부했다고 한다면은 그 내용을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들이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본인이 어떤 특정 유형에 정말 약한 게 있어. 그럼 네 그걸 어떻게 해결했니? 그 내용도 좋아요. 좋아요. 그 내용 좋아요. 단지 여기에서 한 문제를 가지고 뭐 어려웠던 한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이 과정을 디테일하게 막 적는 거 이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내가 수학에서 문제 유형에서 내가 이런 부분에 약했는데 이 부분을 내가 어떤 식으로 이런 유형의 문제들과 요 유사한 유형의 문제를 내가 풀면서 어떻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런 것도 사례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이런 것도 훌륭한 사례가 될 수 있어요. 어떤 거? 경시 대비했던 것들. 아니면 어떤 수학 관련된 논술 대회라든지, 아니면 수행 평가라든지, 그쵸? 이런 내용들. 그런 사례가 충분히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세 개 있는데 두 개 적어도 다 상관없어요. 꼭 세 개 맞출 필요 없어. 500자, 500자의 두 개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서 피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절대로 내 수학 공부 어떻게 했어요. 이런 공부법은 절대로 적으면 안 되고요. 좀 더 공부법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떤 본인의 어떤 어려웠던 개념을 내가 어떤 식으로 탐구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했고 그게 나중에 고등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다 뭐 이렇게 확대되어 갈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런 사례가 아주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과학 분야 많잖아요. 과학 분야는 많아요. 교과 영역 적어주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가장 본인의 의미가 있었던 거 하나를 뭐야 850자로 작성하면 된다. 그쵸? 의미가 있어야 돼. 여기서 피해야 될 게 있죠. 뭐예요? 어디선가 봤던 풀이 과정이라든지 실험 과정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되는 거죠. 물론 적어도 상관없어. 이런 내용이 적어도 상관없어. 하지만 이게 내가 이 과정 속에서 나만의 어떤 노력이라든지 아이디어 뭐 등등등 문제 해결했던 어떤 그런 경험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아주 평범한 누구나 다 아는 실험 과정이지만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갔다고 했다면은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되겠죠, 그죠? 이런 건 괜찮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어디서 뭐 책에서 아니면 뭐 과학 동화라든지 이런 책에서 봤던 내용을 그대로 적는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걸 통해서 내가 단지 뭐 느꼈다는 거 의미가 없고 본인이 직접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경험하면서 본인의 노력이 들어가야겠죠. 노력이 들어가야겠죠. 그러면서 내가 어떤 역량을 키우게 됐다. 그치? 뭐 실험에 대한 어떤 실험 과정을 적는 것도 보면 이 실험을 내가 왜 했는지, 그치? 목적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실험의 어떤 계획, 어떤 뭐 결과, 예상되는 어떤 결과 미리 예측해보고 실험을 어떻게 계획을 세웠다, 뭐 이런 내용.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실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가운데서 본인의 노력과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아이디어, 생각이 아이디어네요, 그죠?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내가 그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어떤 노력을 했었다, 그런 게 보여주면 좋겠죠. 근데 물론 이 결과가 별로 안 좋아, 생각했던 결과하고 달라, 상관없습니다. 과정에서의 어떤 본인의 노력이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좋아요. 굿이라는 거죠. 좋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본인의 어떤 실험을 통해서 본인의 과학적으로 어떤 역량을 키울 수 있었는가, 그 내용을 보여주는 게 3번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평상시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소개서 내용을 얘기해 주면서 야, 네가 나중에 중3이 됐을 때 이 부분이 네한테 좋은 경험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으니까 단단하게 뭐 단디 뭐 기록해놔라, 뭐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될 것 같아요. 4번 같은 경우에는 핵심 요소, 이거는 쉬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이게 영재고에 비해서 과거 자기소개서가 좀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영재고 같은 경우는 2단계, 3단계에서 충분히 학생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지만 과거는 그렇지 않잖아요. 특히 강원과고 같은 경우에 강원도 지역에서 생각해 봅시다. 강원도 지역에서 학생부 어떨까요? 강원과고에 가는 학생들의 학생부들은 다 비슷합니다. 여기서 변별력을 낼 수가 없어요. 결국은 뭐야? 자기소개서. 그 다음 뭐예요? 추천서에서 선보를 한다는 거죠. 그쵸. 자기가 아무리 멋지게 뭐 수학적으로 저 이런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지만 추천서에서 그런 내용이 옆에서 지켜보는 수학과 학생이 그런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서류 평가는 별로 안 좋게 평가받겠죠. 그죠? 자기소개서도 물론 중요하지만 추천서도 중요하다 때문에 과거로 가려고 한다면 수학과 학생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실질적으로 합격한 사례를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전가고 자기소개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전가고 자기소개서 1번을 한번 보죠. 1번 한번 보면 수학과학 분야에서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교내 탐구형 활동 사례 4개인으로 간략하게 표에 적으라. 그 중에서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활동 2가지를 선택하여 활동 내용을 서술하고 경험을 통해 지원자가 어떤 성장과 변화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라. 띄어쓰기 포함해서 1100자네요. 그죠? 그죠? 600자, 500자. 그렇게 적으면 되겠네. 그치? 1, 2, 3, 4니까 수학 활동 2개, 뭐 과학 활동 2개. 뭐 그렇게 균등 있게 얘기하고 그중에서 수학 하나, 과학 하나. 뭐 제가 뭐 앞서서 강원과고에서 충분히 설명해 드렸으니까 뭐 1번은 뭐 충분히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근데 이게 대전동신과고는 뭐 지원 동기 이런 거 묻지 않네요. 그죠? 바로 너의 어떤 수학과학적 역량을 한번 보여달라. 그치? 그 다음에 2번이 중요한 것 같아요. 2번이 좀 달라요. 2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자기주도 학습 경험을 작성해 주는 거예요. 자기주도 학습 경험이 뭐냐? 자기주도 학습이 뭐냐? 제가 충분히 영재고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겠죠, 그죠? 그 내용을 묻는 거예요. 중학교 학습 과정에서 노력한 수학과학 분야의 자기주도 학습 경험입니다. 그럼 자기주도 학습 경험은 뭐가 있어야 되죠? 여기 친절히 설명했네요, 그죠? 학습을 위해 주도적으로 수행한 목표 설정, 계획, 학습 과정, 결과, 그 평가까지 이러는 거, 그쵸? 본인의 교육 과정에서 진로 체험, 자유학기 기간 동안에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및 경험이 포함시켜라, 그치?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 1번과 혼동할 수가 있는데 1번에서 있는 구체적인 수학과학적인 역량의 어떤 사례라든지 활동 사례를 구체적으로 어, 적었잖아요. 여기다 또 그런 구체적인 어떤 사례를 적는데 사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야? 너의 지원자, 너의
자기 주도성을 묻는 거예요. 자기 주도성. 그쵸? 그러면 내가 자기 주도적으로 내가 뭐야?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본인의 어떤 부족한 부분. 내가 이게 부족한데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목표를 설정한 거죠. 그죠? 그리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치? 그럼 그 계획이라는 게 뭐야? 내가 자유학기제, 그쵸? 아니면 동아리 활동, 그쵸? 뭐 등등등등 독서 활동도 포함되겠죠. 그죠? 그런 어떤 일련의 어떤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내가 그런 계획을 통해서 그런 실천했던 과정을 통해서 나의 어떤 뭐예요? 이런 부족한 부분을 내가 결국은 채웠다. 결과. 그치? 그 다음에 당연히 부족하겠죠. 중학교 때 완성시킬 수는 없잖아. 그게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완벽하게 채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계획, 그죠? 너네 학교에서 예를 들어 대전 동신가구에서 내가 그런 실천을 하겠다. 그런 내용들을 주체로 적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한 가지 사례를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중학교 3년 동안의 어떤 전체적인 과정에서의 내가 성장했던 어떤 과정, 주도성을 가지고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내가 계속 채워 나가고 있다. 이 내용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천백자를 통해서. 그쵸? 그러면 한 가지 사례를 깊이 있게 뭐 과정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 내가 부족한 부분은 이건데 이걸 내가 자유학기 때 이런 어떤 프로그램 통해서 내가 조금 성장해가고 그와 연계지어서 2학년 때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내가 또 이런 부분을 성장해 지금도 이렇게 성장해 나갔다. 자기 주도성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번은. 그쵸?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인성이죠. 그죠? 이거는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되겠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대전동신가구 같은 경우에는 뭐 너의 지원 동기 어떤 학습 계획이 뭐 어떤 필요 없어. 이 친구의 수학과학적인 역량을 보고 깊이 있게 어떤 이 친구의 수학과학적 역량을 보고 그 다음에 이 친구의 자기 주도성을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실제적인 합격했던 사례를 보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전동신가구와 강원가구 자기소개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물론 작년에 합격했는 학생들의 어떤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우리가 조별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또 학생부와 함께 같이 볼 테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어떻습니까? 제가 지하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교육 영상을 찍은 거랑 제가 집에서 이렇게 제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은 거랑 사실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허접하고 화질도 허접하고 뭐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편집한다고 시간 많이 걸렸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팀장님 그냥 지하 스튜디오에서 찍어달라고 한다면 그냥 지하 스튜디오에서 찍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바쁘다 보니까 사실 제작팀이랑 스케줄을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집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한번 뭐 영재고 입시, 그 다음에 이번에 두 번째 과고 입시, 또 4월 달에 봄이 왔지만 우리가 또 열심히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선생님들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달려봅시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 우리가 좋은 어떤 뭐라고 고입에서 뭐 여러분들이 내노라하는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지는 인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자러 갈 겁니다. 안녕. 안녕.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아이고 이거 뭐야? 벗어봐. 아이고. 네. 안녕.